오늘 사연은 한지은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높은 층고의 타워형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이곳은 성공한 사람들의 보금자리였죠. 특히 강남 중심가에 자리한 이 아파트 단지는 부와 명예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 반짝이는 대리석 로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경비원들. 하지만 이 화려한 외관 속으로 들어가면 점점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32층, 1200호, 한지은의 집이었어요. 밖에서 보면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창문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묘하게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38세의 우아한 전업주부 한지은은 창가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단지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날씬한 실루엣이 아침 햇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식탁,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가구 배치. 한지은의 생활 공간은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완벽함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차가운 공허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지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미세한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응시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또 아침부터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요? 뒤에서 들려온 남편 박재혁의 목소리에 한지은은 살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40세의 금융회사 지점장 박재혁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슈트 차림으로 거실에 들어섰어요. 그의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깔끔한 외모는 언제나 한지은의 가슴을 설레게 했었죠.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아,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한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재혁은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회사 근처에서 간단히 먹을게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한지은은 이제 그 말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도 늦으세요? 한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도 매일 반복되는 의뢰와도 같았어요. 아마도요. 요즘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 박재혁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한지은은 뒤따라가 남편의 구두를 정리해 주었어요. 네.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지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다시 한번 고요한 적막이 집안을 감쌌어요. 한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 거죠. 똑같은 루틴, 똑같은 공허함이 가득한 하루가. 한지은은 식탁으로 돌아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아침 식사를 바라보았어요. 정성껏 차린 식탁이었지만 혼자 먹기에는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식사를 포기하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싱크대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한지은은 창밖으로 다시 시선을 던졌습니다. 단지 입구에서 박재혁이 자신의 고급 세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한지은과 박재혁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부유한 남편, 아름다운 아내, 화려한 집.
하지만 그 안에는 점점 더 깊어지는 균열이 있었어요. 한때는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관계가 이제는 형식적인 동거에 가까워졌습니다. 한지은은 날이 갈수록 남편의 관심과 사랑에 갈증을 느꼈어요. 박재혁은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일을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스킨십은 거의 사라졌어요. 한지은은 오전 내내 집안일을 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집을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필요 없는 빨래를 또다시 세탁했어요. 무언가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면 마음속 공허함이 그녀를 삼켜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시계는 어느덧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한지은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어 스크린을 통해 친구 이미숙의 얼굴이 보였어요. 지은아, 나왔어. 이미숙은 38세지만 20살 소녀처럼 발랄했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과감한 패션이 그녀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한지은과 절친이었던 이미숙은 한지은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오랜 우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어머, 미숙아, 오랜만이네. 한지은은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미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한지은을 꼭 안았어요. 아이고, 그러게. 너무 오랜만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말랐어? 남편이 잘 안 챙겨주나 보네. 이미숙의 말에 한지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거실로 향했어요. 커피 마실래? 아님 녹차? 커피 주면 좋지. 요즘 카페인이 내 삶의 원동력이라니까. 이미숙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지은이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이미숙은 거실 곳곳을 살펴보았어요. 여전히 집이 너무 완벽해서 무서울 정도네. 너 혹시 완벽주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한지은은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청소라도 하는 거지. 아직도 애 없이 사는 거야? 애가 있으면 정신없어서 이런 생각 안 할 텐데. 이미숙의 말에 한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재혁 씨가 아직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사실 한지은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재혁은 항상 지금은 때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후에라며 미루기만 했어요. 이제 그 주제는 부부 사이의 금기와도 같았습니다. 이미숙은 한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외롭지? 요즘 재혁 씨는 어때? 한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점점 더 바빠져요. 요즘은 거의 매일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어. 이미숙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들 다 그래. 특히 재혁 씨처럼 성공한 남자들은 더 바쁠 수밖에 없지. 금융권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 한지은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가끔은 정말 외로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이미숙은 한지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그래도 재혁 씨가 얼마나 능력 있고 잘생긴 남편인데.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없어. 다들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거지. 한지은은 미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미숙의 위로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그녀의 불안을 더 자극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말이야, 남자들은 관심을 안 받으면 딴 데로 눈 돌리기 쉬워. 너무 바쁘다고 부부관계도 소홀히 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이미숙의 말은 한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실 부부관계도 오래전부터 소원해진 상태였어요.
한지은은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재혁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 걱정돼. 나중에 들키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이미숙의 말에 한지은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재혁 씨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한지은의 강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럴 리가 없겠지. 하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한데 넌 너무 순진해, 지은아.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이미숙이 심어놓은 불안의 씨앗은 한지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한지은은 이미숙의 말을 곱씹었어요. 남자들은 관심을 안 받으면 딴 데로 눈 돌리기 쉬워. 그 말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지은은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박재혁이 좋아하는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와 와인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8시가 되어도 9시가 되어도 박재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지은은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1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박재혁이 지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났어요. 어디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한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재혁은 귀찮은 듯 대답했어요. 회식 있었어. 중요한 고객이랑. 전화는 회의 중에 꺼놨는데 다시 켜는 걸 깜빡했네. 한지은은 준비해둔 식사를 가리켰습니다. 저녁 준비해뒀는데. 박재혁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이미 먹었어. 피곤하니까 먼저 씻고 자야겠어. 한지은의 실망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박재혁은 그런 아내의 감정에 무심한 듯 욕실로 향했어요. 한지은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박재혁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운 후 곧 코골이가 시작되었어요. 한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괜히 이미숙의 말이 떠올라 마음이 불안했어요. 한지은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놓인 박재혁의 양복 재킷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지은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지만 이상한 충동이 그녀를 이끌었어요. 결국 한지은은 박재혁의 재킷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 몇 장이 나왔어요. 고급 레스토랑, 와인바, 그리고 놀랍게도 호텔 영수증까지. 한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의 날짜는 박재혁이 출장을 간 적 없는 평일이었어요. 그때 소파 위에 놓인 박재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지은은 휴대폰을 바라보았어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김 과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메시지 일부가 보였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한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회사에 김씨 성을 가진 여자 과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젊고 예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기에는 이상했어요. 한지은은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재혁은 여전히 평온하게 자고 있었어요. 한지은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지은은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 통화하고
메시지가 오면 휴대폰 화면을 가리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어요. 주말에도 갑자기 급한 회의가 생겼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지은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한지은은 용기를 내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남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머리를 모자로 가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해 변장을 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지은은 추위에 떨며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시 30분 박재혁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과 함께였어요. 둘은 회사 건물을 나와 가까운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한지은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 가끔 서로의 손을 스치듯 만지는 모습, 단순한 회사 동료로 보기에는 너무 친밀했어요. 한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망설였어요.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폭로할까? 아니면 더 지켜볼까? 결국 한지은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집에 돌아온 한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이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방금 재혁 씨가 다른 여자랑 식사하는 걸 봤어. 전화 너머로 이미숙의 숨소리가 잠시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어떤 여자였는데? 한지은은 목격한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지은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단순한 회식일 수도 있잖아. 요즘 직장 문화가 그렇지 않아? 팀장이랑 팀원이 단둘이 밥 먹는 일도 많고. 한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숙아. 그건 회식 같지 않았어. 너무 친밀해 보였어. 이미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지은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을 이렇게 의심하면 오히려 관계만 악화될 수 있어. 증거도 없이 이런 생각하는 건 위험해. 이미숙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왜 친구는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까요? 한지은은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한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한 거죠. 남편이 자고 있는 동안 한지은은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박재혁이 샤워하는 사이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함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어요. 박재혁은 여러 여성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 과장이라고 저장된 번호와의 대화는 명백히 불륜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이었어요. 약속 장소와 시간, 애정 표현들. 한지은은 증거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메시지함에는 이미숙과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한지은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읽었어요. 지은이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조심해. 걱정 마. 지은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거야. 내가 잘 관리하고 있어.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그래, 평소 장소에서. 한지은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미숙과 재혁이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지기 친구, 그리고 남편. 두 사람의 배신은 한지은의 온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한지은은 화장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구토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한지은은 이 상황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지은은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피해자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타겟은 이미숙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지은은 이미숙에게 전화했어요. 미숙아,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점심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이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어제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서 미안해. 내가 힘들어하는데 제대로 위로도 못 해주고. 두 사람은 압구정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한지은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이미숙은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어요. 지은아, 너 오늘 왠지 달라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한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인생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서. 이미숙은 와인을 마시며 물었어요. 정말? 무슨 깨달음? 한지은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미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본질에 관한 거야. 화면에는 박재혁과 이미숙의 메시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미숙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에이, 이건 설명할 필요 없어, 미숙아. 모든 걸 다 봤으니까. 한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지은아, 이건 오해야. 나와 재혁 씨는 10년 동안의 우정이 이런 거였어? 내 뒤에서 남편과 불륜을 즐기고 나한테는 위로한다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불안감을 즐겼던 거야? 이미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새. 한지은은 손을 들어 이미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오늘부터 우리는 남이야. 그리고 명심해. 이건 시작에 불과해. 한지은은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뒤에 남겨진 이미숙은 충격에 빠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타겟은 남편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재혁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한지은은 거실 테이블 위에 증거 사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재혁 씨? 박재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오해야, 지은아. 단순한 회식이었어. 한지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식에서 이런 문자를 주고받나요? 호텔에서 회식을 하나요? 그리고 내 친구와는 언제부터 관계를 가졌던 거죠? 박재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내가 내 사생활을 감시했어? 내 휴대폰을 몰래 봤다고?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갑자기 한지은이 잘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재혁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식으로 남편을 의심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아내가 어디 있어? 내가 이상한 거야. 요즘 너 우울증 아닌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한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왜 자신이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박재혁의 말은 한지은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이 이상한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한지은은 객실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후 한지은은 남편의 회사 동료 부인인 김유진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백화점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은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김유진의 진심 어린 물음에 한지은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김유진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재혁 지점장님이 여직원들과 문제가 있다고. 특히 김 과장과는 공공연한 비밀이래요. 한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분류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거죠. 김유진은 한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혁 지점장님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불투명한 거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한지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불륜 외에도 횡령까지. 김유진은 한지은에게 도움을 약속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한지은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녀는 차분히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진의 도움으로 한지은은 남편의 금융 비리에 관한 정보도 입수할 수 있었어요. 횡령의 흔적,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 숨겨진 계좌,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박재혁의 회사에서 중요한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하는 큰 행사였죠. 한지은은 완벽하게 차려입고 그 자리에 찾아갔어요. 박재혁이 직원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한지은이 들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재혁 지점장의 아내 한지은입니다. 한지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재혁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한지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재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지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한지은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제 남편인 박재혁 지점장은 겉으로는 완벽한 남편이자 우수한 지점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여성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장내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은아, 무슨 소리야? 여보, 이러지 마. 한지은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박재혁 지점장이 여러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에요. 이건 여러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 여성들 중에는 제가 10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미숙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여직원들은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박재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러분, 오해입니다. 제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한지은은 차분하게 증거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쳤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한지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했어요. 그녀는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박재혁 지점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에 회사 임원들이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박재혁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증거 같은 건 없어. 한지은은 마지막 봉투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계좌 정보가 담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금융감독원과 검찰에도 제출했어요. 조만간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회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은에게 다가왔지만 직원들이 그를 막아섰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재혁 씨와의 이혼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한지은은 마지막으로 박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지은은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아수라장이 된 회식장의 소리가 들렸지만 한지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한지은은 이미 필요한 짐을 챙겨두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불러 친정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잠시 머물 곳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한지은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내 편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위로에 한지은은 오랜만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박재혁은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지은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가 점점 사과와 애원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한지은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이미숙도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오해가 있다.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한지은은 이 또한 무시했어요. 10번의 배신보다 한 번의 신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한편 박재혁의 회사에서는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어요. 한지은이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재혁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언론에도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유명 금융회사 지점장 횡령 혐의로 내부 감사 중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한 달 후 한지은은 박재혁과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첫 변론이었어요. 박재혁은 고급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한지은의 정신적 불안정을 주장하며 그녀의 증거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한지은 씨는 최근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재혁 씨는 단지 직장 동료들과 업무적 관계를 유지했을 뿐 불륜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한지은은 차분히 자신의 변호사를 바라보았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박재혁 씨의 불륜 관계를 증명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증거는 훨씬 더 구체적이었어요. 호텔 CCTV 영상, 통화 녹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미숙의 진술서까지. 진술서에는 이미숙이 박재혁과의 불륜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은은 놀랐어요. 이미숙이 자백을 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지은의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박재혁 씨가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에서 상당한 금액의 횡령이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총 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박재혁 씨의 개인 계좌와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증거가 있습니다. 재판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박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증거 같은 건 없어. 하지만 한지은의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박재혁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기록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또한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도박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은은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김유진이 이 모든 것을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김유진이 한지은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것이죠. 재판장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이혼 소송을 한지은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한 박재혁에게는 막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어요. 한지은은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한지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되찾은 강한 여성이었어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몇 주 후 박재혁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오랜 기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과 여성 접대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신문에는 유명 금융회사 지점장 3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한편 한지은은 이미숙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한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용서를 바라지도 않아. 다만 내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은 내가 진술서를 쓴 이유야. 그건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의 가책이었어. 박재혁은 너뿐만 아니라 나도 속였어. 그는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박에 빠져 있었고 나도 그의 거짓말에 넘어간 피해자 중 하나였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을 덮을 변명이 될 수 없지. 난 내 친구로서 너무나 큰 배신을 했어. 내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 한지은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이미숙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 것은 고마웠습니다. 이제 한지은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한지은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바로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바리스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살려 한지은은 한적한 동네에 지은의 커피라는 아담한 카페를 열었어요. 카페는 한지은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원목 가구, 은은한 조명, 그리고 직접 선별한 원두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며 한지은은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일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한지은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 들인 커피는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커피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카페가 되었어요. 한지은은 이제 39살의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카페에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책을 읽으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한지은은 그가 며칠째 카페를 찾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늘도 그는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혹시 리필 필요하세요? 한지은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카페 분위기가 참 좋네요. 주인이신가요? 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서요? 대단하네요.
저는 이태우라고 합니다. 이 근처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지은은 이태우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책 편집자였고 한지은의 카페가 일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이태우는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가끔 한지은과 책과 커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어느 날 이태우가 한지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새로 개관한 미술관 전시회에 초대받았는데 함께 가실래요? 한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 3년간 데이트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네, 좋아요. 한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지은과 이태우는 주말에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라 한지은은 약간 긴장했지만 이태우의 편안한 성격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미술관 관람 후 두 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 씨,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과거에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이태우의 질문에 한지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한지은은 간략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솔직했어요. 이태우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셨네요. 하지만 그런 경험 후에도 이렇게 밝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이태우의 말에 한지은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지은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고 그녀의 현재 모습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서점에도 가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어요. 이태우는 한지은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느긋하고 여유로웠지만 자신의 일에는 열정적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한지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이태우는 한지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카페 문을 닫은 후 이태우는 준비해온 와인과 함께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지은 씨, 우리 결혼할까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한지은은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태우 씨,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려워요. 다시 결혼한다는 게. 이태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난 지은 씨를 정말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한지은은 감동했어요. 이태우의 이해심과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한지은은 이태우의 프로포즈에 답했어요. 네,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항상 솔직하게 대화하자고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부부가 되자고요. 이태우는 기쁜 표정으로 한지은을 안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우리는 항상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할 거예요. 그로부터 3개월 후 한지은과 이태우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시기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한지은의 부모님은 딸이 다시 행복을 찾은 것에 감격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지은은 카페를 계속 운영했어요. 이태우는 그녀의 독립적인 모습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공간과 일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가끔 한지은은 과거를 돌아볼 때면 모든 일이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예요. 더 이상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불안한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지은은 카페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한지은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죠. 카페 문이 열리고 이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지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뭐해? 뭘 그렇게 열심히 봐? 그냥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이태우는 한지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한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없어.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한지은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삶은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지은은 이태우의 손을 잡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그녀의 커피는 향기로웠고 그녀의 삶은 충만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한지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어둠이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한지은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